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중고차 관련한 종목군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는 또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들이죠. 어제였어요.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세 25%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4월 3일부터 이 관세가 발효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시간 외로 뭐 GM이라던가 이런 자동차 기업들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뭐 현대차라던가 기존에 좀 그래도 강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주목받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 중고차 관련한 기업들이고요. 관세를 결국에 매기게 되면은 25% 관세를 매겨요. 그리고 만약에 상호 관세를 한 10% 추가적으로 매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면은 35%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내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진행이 될 때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소비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 비싸게 사는 것보다 소비자들은 좀 저렴한 중고차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오늘 리포트가 이제 카맥스 쪽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카맥스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토네이션, 카맥스, 리시아모터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토네이션 인데 이제 그 중고차 관련한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를 길게 늘여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긴 박스권 안에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유는 당연히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높은 금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좀 그 금리도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타격을 좀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진의 어떤 압박이라던가 그리고 소비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별로 좋지는 못했고 작년에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축소되는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으로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옆으로 좀 기는 듯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좀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박스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짜시면 돼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상단으로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있어서 상단을 돌파할 것 같다. 박스권 상단 뭐 이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어떤 다른 호재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박스권 상단 돌파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면은 그러면 뭐 상단에서 일부 좀 비중을 덜어놓고 뭐 돌파하는 것들 좀 기대를 하면서 더 지켜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기업이에요. 근데 중고차 판매만 하는 건 아니고 신차 까지 같이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부품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차나 중고차도 판매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까지 다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차 판매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위치를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고차 가격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떤 유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공급 충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때 막 신차 주문하면은 뭐 1년 걸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를 대신 선택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때 한번 중고차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어느 정도 공급망이 안정화를 찾게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급 과잉이라던가 수요 감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고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이제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감소를 했었죠. 예, 그 영향으로 주가도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판매 마진 축소라던가 재고 회전율 이런 것들도
같이 느려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약 60일 이상 보유한 차량 비율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 쪽으로 좀 실제로 반영이 됐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차 판매 마진이 원래 기존이 6%였었는데 4.5%로 감소를 했다고 해요. 요거는 오토네이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고차 기업들도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상의 어떤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좀 안 좋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성과를 좀 잘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오토네이션 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있는데 이 판매 플랫폼이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판매의 30%가 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 비용이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 비용이 차량당 $200씩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일단 고무적이었었고요. 운영 효율성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토네이션한테는 좀 긍정적이겠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 비중이 약 30%가 됩니다. 이게 브랜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들을 다 좀 다루거든요. 뭐 다른 중고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뭐 국산차 그리고 뭐 외국차 이런 것들을 좀 다루잖아요. 근데 오토네이션이 수입차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가 만약에 한 10에서 20% 오르게 되면은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차도 같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신차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럴 때 관세 때문에 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토네이션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를 판매하는. 그래서 다른 중고차만 판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제한적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판매 외에는 정비라던가 부품 판매가 수익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단 판매를 하면은 AS는 샀던 데에서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부품 판매도 그곳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수익이기도 하고 서비스 매출이 사실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비스 매출이 거의 마진율이 7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애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판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사업 분야 자체가 좀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의 100%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부터 계속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의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계속 좀 갇혀있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매출 성장률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도 이제 성장세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맥스라는 기업인데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중고차 소매 업체 중 하나입니다. 시장 점유율 한 3%에서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맥스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고차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카맥스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일단 중고차 판매부터 자동차 금융 그리고 정비 서비스까지 다 같이 제공을 합니다. 뭐 자동차 금융이라고 하면은 그 대출 서비스까지 같이 좀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3분기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카맥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이 자동차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고 그러면서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성장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기 매출을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판매량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5%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보다 중고차에 대한 선택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고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미국 내부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느 정도 허리띠를 쫄라매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자동차 대출 이자가 7%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 부문의 수익이 2분기에는 14.4% 감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중고차도 마찬가지,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 계속 뭐 금리 인하를 뭐 연 1회, 2회 뭐 이런 남은 FOMC에서 얼만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카맥스 같은 기존의 어떤 고금리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량당 평균 총 마진을 이제 2,347달러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9%대 증가가 나왔고 마진율이 늘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시키면서 이것도 앞서서 설명해드린 그 오토메이션이랑 비슷한데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를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그냥 중고차를 쇼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상반기 판매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었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운영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고 마진율 자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수단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동차 관세로 중고차 판매 증가 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거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리포트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맥스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카맥스 세일즈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좀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매출액 증가율은 좀 이제 더딜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EPS라던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매출 외형 확장이 일어나는 거는 내년부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관세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리포트 IB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시아 모터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자동차 소매 업체입니다. 네 번째로 큰 그런 자동차 소매 업체고 리시아 모터스는 좀 특징적인 게 그 인수합병을 되게 자주 해요. M&A를 되게 자주 해가지고 점점 규모를 키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그 8월 달에 영국의 자동차 딜러십 그룹인 자딘 모터스라고 하나요? 네, 요 기업을 3억 달러에 인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으로 조금 더 확장을 했고 영국 시장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매장 수가 50개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도 원래는 한 33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35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형 확장을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후로 100개의 딜러십을 인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인수를 좀 거의 5년 동안 100개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출을 3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딜러십을 인수하기 전에는 매출이 126달러 정도였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0억 달러까지 거의 3배 정도 확대를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작년 3분기에 중고차 매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했대요. 이거는 다른 중고차 기업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재고 보유 일수도 마찬가지로 55일로 증가를 하면서 소비자 수요도나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판매 외에 정비랑 부품 판매가 수익의 4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시아 모터스도 이제 서비스 판매를 하면서 이게 서비스 판매가 이제 그 영업이익이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 60% 이상이 됩니다. 서비스 매출에서 60%가 마진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전체적으로 이익단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45%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시아 모터스는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판매 비중이 12%로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쟁사 오토네이션이라던가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 8%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매출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 매출 비중이 높은 리시아 같은 기업들한테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뭐 전기차 캐즘이라던가 전기차 판매량이 뭐 쉽게 늘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잘 되나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올해도 뭐 괜찮기는 한데 매출액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순이익이라던가 EPS 증가율도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리시아라던가 그리고 요 카맥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세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